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얘들아 1차는 대부분 서류 전형이지. 서류 보고 나서 2차 뭐 지나고 나서 3차 최종 전형은 다 뭐야? 면접이잖아. 사실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해. 면접이 모든 과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면접이잖아. 선생님이 수시 1세대야.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선생님은 수시로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수시 납치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했죠. 수시 납치된 세대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학교가 굉장히 좀 교감 선생님이 선진적이고 깨어있는 분이셨어. 그래서 애들의 면접을 그 교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정용 캠코더 있지, 아이들 잘하는 거를 이제 보는 그걸로 다 찍어서 분석해 주셨어. 그러면서 개개인별로 전략을 짜주셨어. 그래서 뭐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원래 고3 때는 교복을 줄여 입지 않아도 굉장히 타이트해지잖아. 그리고 원래 많이 줄여놓은 것도 있어서 굉장히 면접용의 의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일단 선생님 눈도 안 나쁘대 안경을 빌려줬어. 그 뭔가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아직도 기억나. 교복을 다 빌려 입었어. 큰 걸로. 그런 다음에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이제 3명이 있지.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내준 지령이 뭐였냐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장착하고 교수님 뒤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응시하는 거였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나는 면접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속에서도 학문적인 탐구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거기를 바라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해 준 거이기도 하고 실은 지금도 유효한 게 뭐냐면 면접관이 3명이 있으면 얘들아 이 면접관에 롤이 있어, 역할이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입학 담당관으로 애들을 직접 뽑아봤기 때문에 알아. 3명의 역할이 뭐냐면 한 명은 정상 진행자. 그냥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호감 여부를 알 수 없는 인물 한 명. 두 번째 사람은 극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고 막 나의 업적이나 이런 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람만 3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세 번째 사람은 공격자야. 이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고 거짓말 아니냐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 3명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 사실 면접을 가게 되면 너희들 수시 보고 마지막 최종 면접 가게 되면 진짜 많이 떨려요. 진짜 많이 떨려. 선생님은 비교적 그때 뭐 3명 앞에서는 안 떨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 아니고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내 다리가 개다리 춤을 추고 있었어. 좌우지 장지지 하고 있었다니까. 들어갔는데 막 진짜 이런 게 후달린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은어의 뜻을 몸으로 체험한 때였어요. 진짜 다리가 뭐 거의 탭댄스 추고 있어. 그러고 앉아서 막 호기심 장착한 눈빛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막 눈도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무섭고 일단 자기소개 하라고 하는데 뭐 입에서는 막 염소 소리 나고 막 저는 이거 나오고 정말 떨려, 정말 떨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떨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합격하고 사학과를 갔는데 되게 특이하게 4학년 1학기에 금융회사에 합격을 했어. 근데 그게 내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사학과였지만 뭐 경제학을 복수전공 이런 거 개뿔 하나도 없었고 사학과에 교직이수하고 학교만 정말 꾸준히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약간의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면 회사에 면접을 보면 거마비라고 해서 교통비로 5만 원을 줬어. 그걸 받으려고 갔는데 합격된 거야.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더 놀랐던 건 진짜 이건 정말 그냥 리얼 팩트예요. 선생님이 면접을 여자 면접자 남자 면접자 따로 봤는데 면접을 1등 했어. 나는 경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역사가 굉장히 좋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패션학교 가면 패션의 역사, 경제 가면 경제 역사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면접에 합격하고도 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나를 뽑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였거든. 그래서 인사팀이랑 술을 마실 때 내가 물어봤어. 왜 나를 뽑았냐. 나의 뭐를 보고 뽑았냐라고 했더니 그 인사팀 팀장님이 눈을 뭐 이렇게 취해서 하시면서 누구가 붙을지 떨어질지는 들어오고 나서 3분이면 판단이 된다. 3분이 뭐야? 한 10초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많이 취하셨구나 하면서 집에 갔어. 근데 그 말을 문서 이제 내가 체험을 했던 데가 학교에서 입학 담당관으로 전국에서 중학생들 이제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면접을 진행을 했어. 면접을 진행해서 나는 정상 진행자 역할이었어요. 정상 진행자 역할로 면접자가 돼서 이거를 보는데 정말로 그냥 농담이 아니고
내가 얘가 어떤 애가 뭐 누구누구 해서 뭐 김지명 들어오세요. 들어왔어. 얘가 뚜벅뚜벅 들어오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순간 필이 와. 근데 이게 얘 나가고 나서 얘 질문과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명이서 나는 몇 점 한 다음에 지나치게 낮은 사람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람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거든. 그건 편파적인 거잖아. 근데 그 과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내가 7점, 7.5, 7 이런 식으로 나와. 다 일치해. 그때 딱 그 인사팀이 했던 얘기를 떠올렸을 때 나한테 소름 끼쳤던 게 그때 얘기했거든.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눈빛만 보면 얘가 붙을지 떨어질지가 이미 감이 오는데 그게 사실은 눈빛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실은 표정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그게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가 수능 준비하기도 전에 막 걱정하고 뭐 사실 뭐 연고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자기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뭐 건국대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미 싸움에서 진 거야.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눈빛에서 많은 게 드러나요. 어떤 애는 내가 면접 보면서 정말 별의별 애를 다 봤는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우는 애도 있어. 걔는 그 원자력 발전소 연구를 하고 싶었던 애였거든. 근데 걔가 이제 들어와서 막 말을 하는데 막 원자력은 막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철철 울었어. 붙었어. 근데 걔가 울면서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가를 끝까지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막 들어와서 막 계속 그런 애 있잖아. 자기가 떤다는 거가 굉장히 창피해서 막 자꾸 그거를 막 나 왜 이러지? 잠깐만요. 다시 할게 막 이런 애들 리허설도 아닌데 그런 애는 떨어져. 그 기저애가 있는 게 울고 안 울고가 아니라 자신감이 엄청 중요하고 왜 막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맨날 노래 가사에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 선생님이 그걸 엄청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막 공익 광고에나 나오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눈빛과 앉아있는 자세와 말하는 목소리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의 기운이.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가가. 그래서 어떤 애는 성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얘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들어서 앉아있는 눈빛을 보면 날 안 뽑으면 니네가 손해야 막 이런 눈빛인 애들이 있어. 그러면 면접에서 한 번이라도 더 붙여서 보고 싶어. 그런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면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마음가짐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거를 바꿔놓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때 공격을 하는 사람한테 당황하지 말고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나 여기 붙었다 라고 하는 거 확신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면접관들이 계속해서 공적인 것만 물어보고 뭐 학교 입학하는 거라면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하다가 합격했다는 시그널이 뭐냐면 내 개인적인 걸 물어볼 때야. 사적인 거. 뭐 집이 뭔데 근데 여기 붙어도 다니기 힘들지 않나? 이건 이미 교수님이 붙인 거야. 사적인 거 물어보면. 근데 오히려 칭찬만 해주면 막 칭찬 막 듣고 오면 나 여기 막 붙었다고 해서 막 이미 그날부터 나는 이 학교 1일째 막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막 떨어지면 막 정말 지옥을 경험하거든. 오히려 칭찬만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 공격을 하고 질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세요. 2부